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등 소개받은 황정호 장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 주축인 청년부 여러분들과 이렇게 안아주신 본당에서 엄청난 무게감이 있고 성령이 충만 안아주신 본당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가지고 영광이고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눌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인데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아마 들으시면 다들 요즘 같은 사회에서 이거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되나 이런 얘기 생각하실 거예요. 어제 토베이스에서도 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오히려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잘해서 재산을 영상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과 방식과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재물을 축적하고 어떻게 부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제가 사실 여기 대표기도 해서 올라오기도 하지만 좀 약간 떨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좀 반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투자에 관한 걸 때 일반적으로 들은 얘기고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삼성생명 증권사업부에 애널리스트 겸 또 이코노미스트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그 당시 삼성그룹에는 지역 전문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지역 전문가제를 갔다 와서 그리고 주재원으로 이제 96년부터 2001년까지 가족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재원 나가서 제가 한 일은 그 당시에 15국의 유럽의 주식에 직접 투자한 일이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서학개미로 되게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회사에서 한 1억 불 정도를 펀드를 맡겨가지고 그 펀드를 직접 유럽 주식에 운영을 했고 저 혼자는 능력이 달렸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운영사인 머큐리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함께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세대 펀드 매니저인 거죠. 그리고 펀드 운영을 잘했는지 그래서 주식 운영 팀장을 귀국을 했고 나중에 삼성그룹의 헤드쿼터인 재무팀에서 임원으로 승진해서 그곳에서 삼성의 금융사가 있습니다. 금융사를 관리하는 CFO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했을 때 200조 정도의 삼성생명 자산이 있었는데 그 자산을 운영하는 CIO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작은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세상의 격려. 그렇죠. 부의 초과속 저기 책자 옆에 보이는데, 이게 제가 지은 책입니다. 작년 2015년, 작년 말에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특히 대학부 수준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고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투자관을 가져야 되는지 잘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사실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리스천 그런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서 지은 책이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의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구성은 투자의 본질과 그 다음에 투자의 이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하는지 최근에 많이 여긴 행동 재무학에서 행동 투자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심리적 오류라든가 행동 편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ETF와 연금 계좌를 통해서 미래 자산 형성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책이 이렇게 초보자들에게 그리고 한 권으로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만들어 봤고 이걸 읽어보신 분들이 하신 말씀은 책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문은 이겁니다. 서문은 투자 시스템, 복리 시스템에 맡기고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집중해라. 에필로그는 투자는 삶의 전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끝나고 아마 공동 구매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책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서론과
에필로그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선문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설명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의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웬만한 여러분들 책을 다 선물하고 싶은데 그렇게 규정상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책을 구매하신 분께 나중에 절차를 통해서 커피 쿠폰 프리퍼 커피 쿠폰을 한 장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목사님 나중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사진 혹시 보면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누구 같아 보이십니까? 네, 저 같습니까? 네. 저도 이 사진이 왜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014년에 아마 특세 때 이 사진이 찍힌 것 같고 종종 교회에 이렇게 기도회라든가 특세 안내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찍힌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의 양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된 과정하고 이 사진의 배경만 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태어나기 거의 60년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서울도 그때는 뭐 발전이 안 됐었고 서울 근교에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올 만큼 제가 사는 동네도 서울 근교였지만 조용한 시골의 농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당연히 농사일을 했고 또 이제 부모님은 아버님은 양계장을 하셨고 어머님은 이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내였는데 이게 왜 옛날에 나면은 왜 아들은 큰 아들은 나면 서울로 보낸다 그래가지고 형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가고 집안일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집안일과 학업을 겸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도 집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연애는 생각도 못하고 솔직히 약간은 그 여러분 왜 학생들 중에서 그런 애들 있죠. 표정이 우울해 보이고 왜 이렇게 좀 말하면 짜증내고 왜 이렇게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연애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런 저한테 사실 극적인 반전이 극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대학원 1학년 때였는데 아주 밝고 환한 미소에 아주 순전한 한 여학생을 만나면서 제가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거죠. 아내를 아마 처음 그 당시 세 번 만났을 때 저한테 그 자기랑 교제를 하려면 그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었거든요, 사실은요. 여기 아마 젊은 남자분들도 아마 그런 분 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교회 비판적이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각서를 쓰고 선서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사랑에 눈이 멀면 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다 했더니 아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출석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가 제 인생의 첫 교회이자 지금 제가 장로니까 아마 마지막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놀라운 일은 우리 두 딸 중에서 둘 다 대학부를 거쳐서 지금 큰 딸은 청년부를 통과하고 지금 이제 결혼하면서 장년부를 간 것 같고요. 저기 뭐죠? 그 일반 갔고 우리 둘째 딸은 이제 대청부에 있는데 두 딸들이 희한하게도 남자친구를 전부 다 저는 제발 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라 했는데 결국은 교회에서 결혼을 못하고 어디서 저와 비슷한 남자를 들여오더니 둘을 전부 다 교회에서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번 참석한 남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난 뭐 교회도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네가 좋아서 여기 참석하겠다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밝고 환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내 끌고 와야 될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직도 고집 부리지 않고 있다면은 이 영상이 혹시 녹화가 되고 있다면은 이거 꼭 틀어주시고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잘 됐다 그러더라. 이렇게 하여튼 한번 모시고 오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제가 신앙이 시작한 거고요. 저는 이제 저 사진의 주인은 제가 2014년에 제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그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삼성그룹 헤드쿼터인 재무팀에서 비설 재무팀에서 임원이 승진한다는 거는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 회사에서 미래가 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길처럼 여겨지는 그런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을 밟고 있잖아 이렇게 싶었는데 사장이 바뀌시면서 이 조직 개편하면서 3개월 만에 갑자기 제가 난데없이 회사에서 보직 해임과 안식년 발령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해고입니다. 그죠? 여기 아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주위에서 혹시 상사나 그런 분들 아마 그런 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날로
사실은 정확히 그 다음 날인데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사실 그날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였는데 해외를 가기 위해서 이제 캐리어를 두고 출근했습니다. 다행히 아내한테 출장 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갑자기 출근하는데 회사 출장이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보류가 돼서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제가 한남대교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몰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시 회사 돌아오라고. 회사 돌아갔더니 인사팀장이 이제 사실 오늘자로서 이제 보임 해직 통보를 한 거죠. 내일자로 당신 이제 뭐죠? 안식년 발령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회사 가서 직원들 인사하고 끝난 것이 제 26년 삼성 생활의 종지부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도 있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까지는 새벽 6시까지 출근하고 막 밤 10시, 11시 다니고 술잔 내렸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출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20년간 일을 한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밖에는 나가야 되는데 그때가 4월이었거든요. 날씨도 괜찮고 한데 나가려면 저는 그때 선글라스 끄고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못 타고 계단으로 돌아다녔어요. 아내가 저한테 당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 같았고 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발령 통지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조각구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인생에 발생했을 적에 그건 너무 뜻밖의 갑자기 발생하니까 뭐 이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누구를 만나 얘기할 때도 없고 제가 오직 갈 곳은 사실 안아주신 분들밖에 없었어요. 여기 새벽 예배, 지하 5층 은혜 제프에서 새벽 예배 다니고 수예배 다니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죠. 저희 아내의 특기는 그 새벽 기도입니다. 저기 많은 그동안에 저의 인생에 있었던 많은 변곡점과 또 가정의 중요한 일들이 다 새벽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아내랑 같이 새벽 기도를 참석했고 저 사진도 아마 제가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했을 때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52살, 50대 초반에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는 아직 학업이 끝나지 않은 두 딸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제 저희 아내는 능력은 좋았지만 남편이 워낙에 이제 그 당시 회사를 열심히 하니까 아내는 이제 가사 일만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가장의 실직이라는 거는 사실 저로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뭐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로 봤을 적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적에 저는 이제 새벽 기도로 극복하게 되었고 하지만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정말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했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계획하에서 갑자기 저를 이런 일을 보냈는지 몰랐는데 그것을 안 것은 제가 5년 뒤에 담임 목사님 전화를 받고서 그리고 이후에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장로로 임직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시타래가 하나씩 풀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저의 인생의 경로를 이렇게 사회에서 출세지향적으로 가고 있던 성공지향적으로 가던 인생의 경로를 바꿔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했던 이유, 그 당시 억울하게 생각했던 이유 시간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제 비행기 마일리지가 한 50만 마일이 넘을 만큼 출장을 많이 다녔지만, 저는 예배는 꼭 우리 예배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도 비행기 13시간 타고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셨지만, 저도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꼭 주일날 새벽 비행을 타고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의 자리도 지키고 다락방은 월요 다락방을 했습니다. 왜냐면 월요일 날은 제가 그나마 출장이 되게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은 회사 회의가 많으니까 월요일은 지킬 수 있다 월요 다락방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지켰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닥쳤지에 대해서는 정말 전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여기 청년부 분 중에서도 제가 일찍까지 대학교에 오면서 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러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하면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계획을 5년 뒤에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어렴풋이 알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런던에 펀드 매니저로 가서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게 하고 또 삼성그룹 그런 재무팀에서 CF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CEO로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50살에 이른 나이에 제가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그때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학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저를 갖다가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그 당시 잘 나갈 때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불가피한 조치로 그냥 탁 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실직자를 만드시고 그런 거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 2장 10절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이제 지으신 받은 자라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도 뭔가 저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솔직히 그걸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하고 아시니까 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하나님은 결국은 신실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든지 간에 결국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끌고 가시나 보구나.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양념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의 초과속이라는 책자가 저기 있는데 초과속이라는 거는 사실은 복리를 얘기합니다. 복리를 우리말 초과속이 저희 하나님의 그런 자산 형성 원리에 관한 건데 그걸 기초로 해서 오늘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그죠? 왜 개인 투자 실패하는지 우리 재정의 전적이다 사명제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형성의 원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포모 들어보셨습니까? 포모?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포모 느끼고 계세요 지금? 그죠? 느끼고 계시죠? 안 느끼시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 나이 또래에 아마 이건 지금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포모를 느끼리라 보는데, 근데 그런 성경적인 재정과 투자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시대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AI 시대 많이 말했는데 과연 AI 시대에 인간의 가치와 우리 존엄성, 정체성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노동 속도가 자본 속도 얘기하는데 과연 노동 속도 충분한가, 그렇죠? 그리고 은행 예금 여기 보게 되면 저한테 미리 설문 주셨는데 은행 예금 적금 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옛날 절약 저축하면 다 절약해서 은행 예금하고 적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정말 이거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에게 부동산이 과연 어떤 재산에서 유일한 수단인가?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원하는, 그죠?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뭐 가치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 그죠?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에 좀 5%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죠? 저거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투자와 재정에서 할 때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여러분이 이거를 잊으면 전대로 안 돼요. 오늘 하는 모든 강의에 가장 기초에 깔고 있는 거는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은 그러면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죠? 저도 부자가 됐고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죠? 여기 물론 지금 그죠? 취직도 안 되고 있고 회사 생활도 어렵고 부자는 둘째치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데 뭔 부자 같은 얘기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럼 왜 이걸 데리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당연하죠.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그죠? 기본적인 필요한 것이고, 또는 파이어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지난번 동학개미 운동 때, 그죠? 코로나 시대에 많이 썼어요. 그죠? 이게 뭐죠?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s early. 그죠? 재정적인 안정을 조기에 이뤄가지고 나는 40대 은퇴한 다음에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일터에서 어떤 존경을 받고 어떤 이런 데는 인간의 기본적 속성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부자가 되실 거는 아마 더 많은 나눔과 기쁨, 그다음에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도 있으니까 선교와 전도를 위한 물질적 헌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물질에서 얘기할 적에 디모데전서 6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하려는 자인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디모데전서 후장에 가게 되면은 이런 일을 합니다. 부한 자들 명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가 알기에 성경에서는 사실 성경에서는 재물과 부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한 말씀 없습니다. 재물과 부는 중립입니다. 뭐죠? 문제는 인간의 마음인 거죠. 탐심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갔을 적에 제대로 된 재정교육을 시켜서 세상으로부터 정말 승리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물질의 부를 이뤄서 그 부를 선교와 전도에 사용했으면 더 보람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튀르키예 여행을 갔다 왔는데 바울의 선교일을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바울은 부자였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렇죠?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준 첫 번째 세대를 준 루디아도 자색 옷감 장소였는데 그 당시 자색 옷감 장소는 옷감의 가장 최상위 분들 나로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도 그 바울과 같은 텐터번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분들이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서 바울의 필요한 선교에 필요한 선교부도 후원했고 사역을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부자가 되자. 제대로 된 부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단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죠? 재정이 아까 대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탐심을 경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부자의 개념 저는 이렇게 보고 봅니다. 그죠? 보시게 되면은 재물에 구애받지 않고 자족하며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그죠? 자족. 참 어려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아마 자족하라고 하게 되면은 청년 시대에는 잘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재산을 많이 모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가정 중에서 끝까지 행복하신 분 계셨나요? 그죠? 우리가 얘기합니다. 상속 재산이 한 30억만 넘어가게 되면 자녀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거의 발생한다고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제 나이 되는 분들이 중에서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힘이 노력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그 더 많이 가는 목적 자체가 사실 좋은 일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조금은 생각해 볼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자족이란 말을 여러분한테 쓰는 거는 약간 조금은 아직은 아니라 생각하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거 뭡니까? 하늘에 창고가 없잖아요, 그죠?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결국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건 뭐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선한 일하면서 나눔과 성이 만연한 것이 바로 하늘 창고에 쌓아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참석하신 청년부 지체들은 그런 관점에서는 다 부자다 이렇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한테 당신은 부자입니다. 한번 말씀 권유 이렇게 한 말씀만 나눠주시죠. 네. 자 그런데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만 만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의 청지란 말을 얘기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달란트 비유는 사실은 달란트로 하면 재능, 능력, 시간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여된 모든 걸 얘기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 재물에 관한 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청지기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 하게 되면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꼭 어떤 부잣집에 그 재물 관리인, 자산 관리인을 청지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기본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저기 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개혁개정에는 장사에 5달란트를 남기로 돼 있는데 이게 NLT하고 NIV 이렇게 돼 있어요. NLT 보시면 The servant who received the 5 bags of silver began to invest the money and earned 5 more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NIV에는 The man who received the 5 bags of gold went at once and put his money to work and gained 5 bags more 이렇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죠? 우리나라 성경은 장사여
그 2배로 늘렸다는데 영어에서는 invested money, put his money to work로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우리가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굳이 제가 그냥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거는 한국의 이 당시 개적하는 반에는 장사가 아마 유일하게 재산을 올리는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죠? 미국의 자본주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식회사라는 게 1602년에 네덜란드 처음 만들었고 1776년, 그죠? 올해가 미국 건국 250년 되지 않습니까? 미국, 어제 주현조 목사님이 그 개혁 그 말씀도 계셨지만 미국의 개신교의 출발점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자본주의, 그죠? 그리고 여기에 기본은 뭐죠? 기본은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신 분들도, 그죠? 결국은 인베스트 머니,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돈이 일을 하게 해서 그거를 가치를 키운 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바람직한 청지도 똑같겠죠. 그죠?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묵히지 말고, 일다단 봐서 땅에 묻지 말고 개발해서 더 그 가치를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쓰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투자로 가치를 키우는 사람이 저는 착하고 충성의 청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을 키우는 권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동, 이 원리, 그죠? 이거를 운행하시는 원리가 있다 하는데 재물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감춰놓은 자산 형성 원리가 뭘까? 저는 그게 바로 복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리 다 아시나요? 복리 다 아시죠? 복리는 그냥 이자의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만 원을 갖다가 10% 넣게 되면 1년 뒤에 10만 원. 은행에 넣으면 2년 뒤에 얼마 돼 있을까요? 2년 뒤에 얼마 돼 있죠? 2년에 은행은 10만 원 또 붙어서 120만 원 돼 있습니다. 은행은 이자가 붙지가 않아요. 은행에 이자가 붙으면은 은행에 대출한 사람도 이자에 이자서 만일에 돈을 갚아야 된다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복리는 뭡니까? 이자가 붙는 거예요. 첫 해는 10만 원이지만 둘째 되면 10만 원에 10% 이자가 11만 원이 돼가지고 121만 원. 셋째는 133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워런 버핏은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스노우볼 이펙트, 스노우볼. 여러분이 눈사람을 굴리는데 눈사람 다 굴려보셨죠? 그렇죠? 여러분의 에버랜드 같은 데서 애들 놀이기구 탄 데서 굴리는 것과, 그죠? 여러분이 한번 태백산맥 가가지고 아니면 신말레 가서 한번 굴린다면 생각해 보시죠.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사태 나는 거죠. 그건 뭐죠? 눈을 굴릴 적에 높은 데서 굴리면, 그죠? 그건 모르죠? 나중에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가면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큰 거를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리의 법칙은 여러분 오늘 기억해 둘 게 하나 중에 하나가 72법칙이라는 거예요. 복리의 법칙, 72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72는 뭐죠? 모든 자산이 2배 늘리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72면 때 수익률을 집어넣게 되면 2배입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만일에 2% 성장한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몇 년 뒤에 2배가 될까요? 그죠? 36년 뒤죠. 그죠? 재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번에 반도체라든가 경제적 2% 넘어간다 하는데 그 전에 1% 예상, 1% 경기면 몇 년 걸리는 거죠? 72년이죠. 여기 청년부도 아마 여러분 생에 2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내가 만일에 10%짜리 수익률을 주는 자산에 얻을 수만 있다면 몇 년 만에 2배 되는 거죠? 7년 만에 2배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7% 생각합니다. 7%가 2배 되면 10년 걸리죠. 그럼 20년 걸리면 몇 배가 되는 거죠? 4배. 30년이면 8배. 그죠? 지난 나스닥이 연평균 한 20% 올라왔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몇 년마다 2배씩 간 거죠? 여기 나스닥 투자 3년 만에 2배씩 간 거예요. 그죠? 10년이면 몇 배가? 8배가 올라오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리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보시게 되면 복리는 우주 최고의, 그죠? 지구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 복잡한 물리의 세계를 간단한 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공된 얘기 있지만 이 복리의 수식이, 그죠? 복리의 수 옆에 보면 저게 간단한 수식입니다. 그 수식인데 아인슈타인 이걸 갖다가 저렇게 얘기했다는 자체는, 그죠? 뭐죠? 복리가 지구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게 뭡니까? 지구는 누가 만드셨죠? 아인슈타인은 크리스찬한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구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럼 뭐 지구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냈는데 최고의 발명품이 뭐예요? 복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복리는
그죠? 복리는 저는 이거 믿음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투자다. 왜 그런가? 자, 첫 번째 볼까요? 복리는 뭡니까? 시간입니다. 아까 눈사람을 굴리는 거는 어디가 눈사람의 어떤 거죠? 산의 높이였어요. 그게 뭐죠? 시간입니다. 옆에 혹시 저 옆에 수식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총 수익은 1 플러스 R의 N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N승이면 기간이에요. 그래서 옆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달리는 직선인데 복리는 곡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시장에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신 복리 함수가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복리라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죠? 보이지 않는 시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도.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올라갑니다. 그죠? 저에게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에게도 어떤 영적 믿음의 그런 변화는 언제였겠습니까? 그죠? 회사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해고가 순간부터, 그리고 그 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 저의 영적인 성장도 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믿음도 시간이 지난 어느 변곡점을 타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꾸준함과 일관성이 유지입니다. 옆에 자, 우리가 매년 수익률이 10%입니다. 10%인데 10%가 그냥 매년 10%예요. 그러면은 30년 뒤에 몇 배가 되죠? 17배가 됩니다.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7만 4천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 되면 1억 7천이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30% 마이너스 10%. 또 평균은 10인데 변동성이 좀 더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플러스 50 마이너스 30이요. 그죠? 평균은 10 똑같아요. 그런데 변동성이 그냥 보세요. 그냥 10% 올라가도 17배. 근데 좀 30, 10은 10배. 50, 30은 50배, 30은 마이너스는 어때요? 2배밖에 안 갑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다면 꾸준함과, 그죠? 인내를 갖고 가는 것. 우리가 애문화라는 얘기 하는 건데 똑같은 거고, 자산 형성의 원리에 있어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을 장기 투자할 적에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하죠? 복리 효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도 없고 여러분의 자산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거죠?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자산에 오랫동안 가져갈 때 바로 이 원리가 있다.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생활과 바로 재물의 원리와 똑같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입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그죠? 마가복음 4장 8절에 30배, 60배, 100배의 그 자산 증식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거 관심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투자에서도 30배, 60배, 100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됐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워렌 버핏 다 아시죠?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보죠. 워렌 버핏은 1930년생이에요.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몇 살에 은퇴했죠? 무려 95세 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의 자산은 99%가 몇 때부터 됐죠? 65세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워렌 버핏이 만일에 한 60세 때면 은퇴했으면, 여러분 흔히 알듯이 파이어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지금 운용사들의 그런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한 60살 되면 이제 피곤하고 나는 이제 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나는 이제 은퇴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설사 이보다 좋은 수익이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언제까지 한 거죠? 끝까지. 그죠? 95세까지 저걸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물론 계속적으로 성과가 좋았죠. 위대한 남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듯이 워렌 버핏은 지금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는데 무려 몇 배죠? 5만 5천 배, 5만 5천 배. 그죠? 상상이 갑니까?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그래, 워렌 버핏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근데 옆에 S&P 아시죠? S&P. 미국의 500개 지수. S&P가 몇 배죠? 390배요. 60년 동안. 여러분들이 만일에 자녀를 낳아서, 그죠? 첫 자녀를 낳아서 처녀한테 만약 100만 원짜리 S&P 500을 사줬으면은 걔가 60살이 됐을 때, 환갑이 됐을 때 지금 몇 배가 했다는 거죠? 390배. 그럼 얼마죠? 100만 원 곱하기 390은 3억 9천. 그죠? 여러분이 60년 전에, 죄송합니다. 저도 못했으니까. 저도 못했는데,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애기 낳아가지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애는 60년 뒤에 부모가 100만 원 넣어준 거 가지고 평생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 부의 초과소, 초과소는 복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리를 우리말로 표현한 건데 이 효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경제 시스템 신뢰하고 장기적 사명을 오랫동안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절약하고 꾸준히 저축, 적립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산이한 선물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리는 이자가 아닙니다. 복리는 이자가 아니라 자산 형성 원리고 또 하나는 뭐죠? 믿음의 원리다. 신앙생활의 원리다. 이렇게 같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내신 질문에 청년부에서 이런 질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가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주식 투자는 성경적인 겁니까? 예? 크리스찬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들 크리스찬 주식 투자도 되겠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담임 목사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크리스찬 주식 투자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을 거예요. 해야 되겠죠? 하면 내야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갑자기 기죽어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선 성경적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제한한 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식 투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 시대 아니면 예수님 시대 주식 투자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그죠? 주식 투자는 없었어요. 계속 얘기했지만 구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에 대해 얘기한 것이지 이 자체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럼 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냐 주식 투자에서? 왜 그런 거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기 투자해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욕심을 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투기와 탐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 여기도 아마 창업하신 분도 있고 저도 창업을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95%가 뭐죠? 주식회사예요. 여러분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죠? 윗부터 지금 제일 큰 회사가 뭐죠? 여러분? 엔비디아죠. 그죠? 엔비디아. 그다음 뭡니까? 구글이라 해가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무튼 뭐 있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 사람들 어떤 회사입니까? 본인이 창고에서 벤처로 주식회사를 창업해서 거대한 자본을 모아서 지금 세계 최고 기업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 테슬라 일하는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테슬라 일하는 사람들이 뭐 몇십억씩 보상을 해줍니까? 뭘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은? 스탁옵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성과급 중에 뭘로 줍니까? 주식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식을 받으면 어때요? 주식을 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가 가는 거는 뭐죠? 기본적으로 주식회사고 주식회사가 거대한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바로 회사가 발전하고 부가 축적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지금 석기 시대에 와 있다. 그죠? 나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한 것도 뭡니까? 우리나라 올해 명목지가 10% 넘어간다 얘기하는 게 뭐죠?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이 그죠? 그동안에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을 형성했고 그 자본을 잘 운영을 해서 회사가 세계적 기업을 발전한 거 그것이 바로 지금 나라의 국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데서 주식 투자를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얘기한다는 건 약간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된 건 투자와 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그러지 않겠지만 투기는 뭡니까? 탐심의 대표가 투기인 거죠. 그죠? 일확천금요령의 투기라 볼 수 있고 또 하나 요즘 포무라 그래요. 그래서 그죠? Fear of missing out. 그죠? 나만 바보인 거 아니야? 나만 지금 여기서 열애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투자하는 것도 바로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반면 투자는 우리가 보통 리스크를 감안해서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리 분산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점도 잘 생각해 보시고 뒤에도 얘기했지만 투기의 대표적인 게 뭐죠? 빅2 레버리지 ETF 하는 것이고 투자의 대표적인 것이 주가지수 ETF를 아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주식 투자는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그죠? 재밌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주식 투자란 이거 사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할 적에도 한 학기 이상의 강의 내용이고 거기다가 이런 교회의 성경적 원리까지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주식 투자란 개별 주식이나 ETF, 요즘 ETF도 많이 하잖아요. ETF 투자를 통하여 뭐죠?
중요한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주주예요. 주주는 뭐죠?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성과를 공유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신뢰하여 미래 경제적 기반에 쌓아가는 장기 저축 수단이 하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의는 뭐 제가 하긴 했지만 한국에서만 통용이 되지 않는 정의예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주식을 장기 저축 수단을 보지 않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지금 좀 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러분들 근로자들이 뭘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죠, 여러분. 뭘로 재산을 형성하죠? 대부분 사람들 창업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닌다 가정하게 되면 그분들이 뭘로 재산을 하는 거예요? 집은 뭐죠? 모기지 받아 사는 겁니다. 30년 갚아나가요. 그럼 재산은 뭐로 형성하는 거죠? 노후는 뭘로 생각합니까? 다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은 뭐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꾸준히 주식시장을 저축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식을 장기저축 수단에 하는 거고, 이 두 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투자. 우리나라는 주식투자는 뭐죠? 우리나라의 주식투자는 여러분, 저도 요즘 처음 들었습니다. 4848.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사고팔고, 그죠? 예전에는 요즘 제가 재밌는 게 들었는데, 저는 이제 회사를 아니지만, 회사에 가면 이제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화장실 가게 되면은, 요즘 화장실이 난리랍니다, 이게. 그죠? 네, 화장실, 갑자기 화장실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그죠? 핸드폰에다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화장실 가게 되면 옛날에는 일본은 치만 요새는 주식 투자를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4848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의 평균 보유기간 며칠이죠? 9일이에요, 9일. 여기 혹시 9일보다 짧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죠? 예. 9일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어떠냐면은 50%가 당일 사서 당일 파는 사람들이에요. 코스닥은. 우리나라는 코스피라는 큰 주식시장에 약 800개 정도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이라는 시장에 약 1,800개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많은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코스닥 쪽은 개인 투자자 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일날 사서 당일날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 이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미안 주식하는 거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트레이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트레이딩하면은 왜 뭐 때문에 트레이딩하고 있는 거죠? 주가만 바라보고, 아까 주식 투자 뭐라고 했죠? 주인이 돼서, 비록 나는 내가 직접적인 내가 의사결정하지 않지만 기업을 공동경영, 주인이니까, 그죠? 한 줄라도 주인이니까 공동경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식을 4848 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럼 나는 정말 투자하는가 투기하는가 생각해 볼 거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그죠? 쭉 보세요. 그러면 저 기준을 대로 주식 투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개인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 그죠? 특히 at wonderful price, 워렌 원더프라이스는 적정 관리보다 싸게 사야 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밸류도 평가하기 어렵고,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좀 더 이론적인 얘기 들어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가를 결정한 요인은요, EPS라는 건 earning per share 해가지고 아마 주당 순이익과 I는 금리입니다. 이자율, M은 머니에서 유동성, 돈의 힘이고, S는 센티먼트에서 심리입니다. 주가는 저 네 가지 결정이에요. 그 중에서 기업의 실적은, 지금 한국 주식이, 그죠? 보시면 작년 8월 말에 2,300에서 지수가 지금 얼마 와 있죠? 지금 8,000? 얼마가 8,300입니까? 500입니까? 8,000 넘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한번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올라왔죠, 주식이? 작년 말에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그죠? D램이나 네 가지 반도체 가격이 올라왔어요. 실적으로 주식이 한 2,300에서 4,000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4,000 1월에서 좀 주식에 이렇게 답보하고 있었는데, 주식이 언제부터 올라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설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설 이후에.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의 올해 설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던가? 여러분들 설에,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 가면은 뭐 부모님들이 일 시킬까봐, 아니면 뭐 결혼하랄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가시겠지 모르지만, 올해 설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주식 얘기만 했나 봐요. 그죠?
삼성전자보다 어떤 얘기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울유의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좀 뭐죠? 처음엔 실적으로 갔지만 그다음부터 뭡니까? 센티먼트, 그죠? 투자자들이 갑자기 포모가 온 거예요. 이거 뭐지? 했고, 그러면서 ETF 쪽에서 여러분 100조란 돈이 얼마만큼 저도 큰 돈인지 모르지만 약 100조의 돈이 은행과 보험사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돈과 투자의 심리가 같이 묶여가면서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가에서 알아야 될 거는, 주가는 반드시 여러분이 저기 그냥 용어로 디스카운티드 앤 프리페이드인데, 디스카운트란 말은 금융적인 요원이 저건 뭐냐면, 주가는 미래의 일을 현재로 당겨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프리페이드는 뭐죠?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려면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고 삼성전자 과거에 뭐 한 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건 뭐죠? 그거는 한마디로 해서 주식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이, 그죠? 디램이 많이 올랐는데, 디램 가격이라면 지금 계속 올라갈 거냐? 그죠? 삼성의 마진율이 계속 갈 거냐? AI 혁명이 과연 지속적으로 반도체 수요를 일으킬 거냐?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주식 투자는 사팔사팔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주식을 투자한다. 특히 제일 위험한 게 뭐죠? 친구 말 듣고 투자한다. 그죠? 그건 이미 뭐죠? 이미 나는 주식이 다 반영되어 있는 주가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위험한 투자다. 마지막으로 주가의 밸류에이션 3개가 있는데, 그중 여러분들 꼭 PER이라는 꼭 알아야 됩니다. PER. 그죠?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있어요. 그죠? 많이 올라간 주식들 보게 되면 PER이 막 100배예요. 100배는 뭐냐면 어떤 얘기 하냐면, 내가 지금 이익이 100억 원 회사를 갖다가 내가 1000억을 주고 사게 되면 PER이 10배인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총을 갖다가 이익으로 나눈 거니까. 근데 100배라는 건 뭐죠? 내가 100억짜리 이익 내는 회사를 갖다가 얼마를 주고 산 거죠? 얼마 주고 합니까? 1조를 주고 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회사가 만일에 10배 줘도 샀다. 그럼 100억씩 이익을 보게 되면 내가 1000억을 줬으면은 내 돈의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죠? 10년 걸리죠. 그럼 100배를 주면 얼마 걸리는 거죠? 100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기회 회사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해 주든지, 아니면 나는 이 주식을 갖다가 손주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생각을 투자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PER은 되게 중요하고 지표력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거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데서 잠깐 설명한 건데, 개별 주식은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워렌 버핏도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손꼽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뒤에 되겠지만 좀 개별 주식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 자, ETF는 뭡니까? 그죠? Exchange Traded Fund로 해가지고 상장지수 펀드라는 게 있어요. ETF 펀드가 되게 해서면은 여기 여러분이 많이 투자하는 코덱스가 있는데, 자, 현재 코스피 200이라는 200개의 우량주만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자로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보다 33%, 하이닉스가 29%.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는, 그죠? 코스피는 현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죠? 얼마입니까? 둘이 합치면은 약 60% 차이적인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보세요. 삼성전기, 그다음에 최근 많이 올라서 그렇고, 현대차 뭐 비슷해요. 현대차, SK스가 2%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코덱스를 내가, 자, 코스피 200에 코덱스 200을 13만 주고 사게 되면은, 여러분은 사실은 코덱스 한 주를 샀지만 그 안에 여러분이 산 포트폴리오는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몇 퍼센트 되는 거죠? 6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반도체 ETF 산 건 아니지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 ETF는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시장에 상장돼 쉽게 거래하게 돼 있어요. ETF를 미안하지만 은행에서 사는 거는 ETF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금. 왜냐하면 ETF는, 자 보세요. 옆에 보게 되면 ETF를 만든 사람이, ETF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의 유용성을 한 사람이 존 보글이라는 뱅가드라는 그런 뮤추얼 펀드 만든 창업자가 한 말이에요. 이런 얘기했어요. 그분은, 여러분 바늘을 갖다 건초더미에서 살 생각하지만 뭐라죠? 건초더미를 그냥 다 사라.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존 보글이 처음에 ETF를 만든 거는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면 미국 주식을 통해서 개인들이 부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개별주의 투자하면서 사람들이 투자해서 많은 손실을 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뭐냐면 시장을 다 사라는 거죠. 앞으로 성장하는 미국을 다 사라. 그래서 ETF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지금 ETF는 어떤 겁니까?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액티브 ETF. 액티브 ETF는 뭔 거죠? 액티브라는 거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ETF인 거예요. 최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덱스 200을 갖다가 그냥 사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제일 33%, SK하이닉스가 그냥 29% 들어오는 걸 사는 건데, 액티브를 사게 되면은 운용력이 임의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삼성전기를 50%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리고 테마는 지금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그런 거지만 양자가 어떻고, 예전에는 이게 그때 그 시장에 테마가 있어요. 그런 테마를 사는 사람도 있고, 제일 유명한 건 뭐죠? 레버리지 ETF.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단일 종목 ETF가 상장이 됐어요. 그럼 단일 종목 ETF는 어떤 거죠? 삼성전자 5% 오르면 단일 종목 ETF는 10% 오르는 거죠. 반대로 빠지면 어떻게 하죠? 5% 빠지면 10% 빠지고. 그리고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가만 놔둬도 레버리지 ETF는 나중에 계속적으로 가치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그건 여러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되고. 어쨌든지 ETF는 본래 목적은 뭐죠? 시장 전체를 사는 거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ETF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조선주, 방산주 이런 ETF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죠? 자, 조선주는 우리나라에 3개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때 뭐죠? 현대조선해양도 들어가면 들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3개가 있어요. 여러분 ETF가 여러 종목이 됐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한 주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ETF 살 적에는 ETF의 본래는 전체 시장을 사는 개념이었지 절대로 개별 주식과 섹터 ETF 개념이 아니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특히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ETF 핵심은 아까 제가 말했죠. 주식 투자의 개념에서 어느 나라의 경제에, 자본주의 경제에 뭐라고 했죠? 성장과 시스템이 있는 거죠. 바로 주가지수 ETF가 그런 거다. 존 보글이 처음에 안 들어올 때도 그런 것이 주가지수 ETF다 생각하게 돼서 이 ETF만이 완벽한 분산과 부의 초과속 효과를 누릴 수 볼 수 있고요. 옆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S&P 500의 이 섹터가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전체 60%를 점하고 있는데, 미국은 보면은 IT가 한 30%, IT가 많죠. 미국도 이게 균등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미국을 500개 기업을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산다든가 뭐 바이오를 일부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부를 사는 건 어떤 거죠? 아까 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장기 하나님의 원리인 재산의 형성 복리의 초과효과 성장에서는 처음에 첫째가 뭐죠? 믿음으로 오래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변동성이 잘 나랬어요. 그런데 이런 섹터 ETF들은 업황의 경제가 좌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의 형성 원리에 의한 그런 복리 효과를 누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 우리가 6시 반까지 하는 거죠. 6시 15분까지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투자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자, 적립식 자동 매수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자, 지금 물론 목돈에 쓰면 목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 적립식 한다는 건 뭐죠? 적립식이라는 것은 매달 아니면 매년 일정 금액을 집어넣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는 왜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적립식 투자 왜 합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하나요? 물론 올라가야 되죠. 주가는. 사실 적립 투자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장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시장이 지금 800불 같은 8불에 나눠서 샀는데, 보면은 처음에 10불에서 10주를 샀어요. 그렇죠? 그런데 20불 가면 5주밖에 못 사죠. 근데 어느 날 주가가 빠질 때가 있어요. 5불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20주를 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똑같이 10불을 갔는데 주가가 빠질 때가 있어가지고 주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가 하락하니까 결과적으로 주가는 원래 가격이 왔는데 수익률이 무려 0이 아니라 20%까지 높을 수익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립식 투자할 때 잊지 말 것은, 지금 퇴직연금이라든가 앞으로 적립 투자할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20년, 30년을 투자할 때 제일 좋은 건 뭐죠? 제일 좋은 건 지금부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안 움직였다가 여러분이 필요할 시점에 나중에 30년 대중에서 한 방에 다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지금 저처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전 불안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떡하냐? 빠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내가 언제 해야 됩니까? 미국의 경우인데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는 주가지수 주주까지는 코스피는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 너무 올라가게 돼. 언제 하는 거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시면은 주가가 빠질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개인 투자자는 왜 실패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죠. 그죠? 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죠? 뭐 K컬처라는 말도 있고, BTS도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세계 5위 수출 강국이 된다라고. 그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 대단한 근면성실과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렇게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 다 좋은 것이 이상하게도 투자하고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특히 빨리빨리. 그죠?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것. 이런 거는 투자에 안 맞는. 왜 그러죠? 투자는 어떤 겁니까? 투자는 이런 얘기를 한다. 조급한 사람한테서부터 돈을 갖다가 느긋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옮기는 거죠.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의 80%가 기관 투자자고 개인은 20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닥은 대부분이 다 개인 투자자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트레이딩 하는 거 보면 60, 70%가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 어떤 겁니까? 빨리 돈을 보고 싶은 마음. 빨리빨리.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아마 개인당 100불 정도도 안 됐을 겁니다. 인당. 근데 지금 얼마 돼요? 올해 4만 불 된다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5, 60년의 기간 동안에 압축 성장을 했어요. 후진국에서 최고 선진국으로. 압축 성장하는 배경은 저도 한국인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런 속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투기적 속성을 좀 야기시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한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약간은 기울어진 개인판 같은 겁니다. 왜? 저 외국인들과 지금 한국에서는 두 투자 세력이 있어요. 외국인과 개인인데 외국인들을 보시게 되면은 약 한 60, 70%가 외국인 트레이딩 하는데 그게 다 뭐죠? 컴퓨터 베이스드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AI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 한번 보세요. 텔레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제가 아는 퇴직하신 분들도 이거 보면 모니터 한 3-4개 놓고 아침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출근을 그 방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보면서 막 하고 모르죠. 이렇게 계산기 막 두들기면서 주식 딴나 계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선진 시스템으로 컴퓨터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외국 기관들은 예전에 제가 외국에 연수 받을 때 외국 기관들은 트레이더들은 아주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트레이더를 합니다. 트레이더는 순간적 판단이 아주 빨라야 되는 사람이고 정말 삿발하면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하죠? 그걸 갖다가 기계가 합니다. 한국 개인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는 90%가 장기적으로 손실을 본다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적게 많게 대부분의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인 거죠? 끝까지 이익을 낼 수 있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90% 손실을 보고 있고 옆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1, 2월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50% 올랐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 연령대별로 보시게 되면 시장이 50% 오르는데 여기 혹시 여러분들 본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난가? 지금 20대 30대는 무려 2%밖에 못 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다 뭐죠? 갖고 있으면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들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하이닉스 주당 막 100만 원 넘어가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때? 코스닥에 몇천 원짜리 작은 것도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지다 보니까 하나는 트레이딩, 하나는 종목을 잘못 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죠? 70대 돈 5, 60대 가시면 어떻게 되세요? 그분들은 그냥 잘 모르시니까 우량주 사가지고 그냥 기다렸다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는 70대건 20대건 간에 코스피 48%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과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소확개미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데이터가 개인 투자 90%가 손실을 봤습니다. 미국은 전문 투자자의 90%가 지수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 투자자가. 그죠? 그러니까 ETF가 성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확개미라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미국 사람처럼 빨리
그 정보가 올 때 그걸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이 안 되면 정보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차도 있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갖다 보면은 와서 이렇게 아침에 오전에 오게 된 애들이 이렇게 눈이 빨개져 이렇게 졸은 친구들이 있어요. 엎드려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 다 뭐 했겠어요? 예전에는 다 아마 술 먹고 와서 그럴 거예요. 요즘은 어떤 거죠? 저는 이게 저 친구 술 냄새 안 나는 거 보면 술보다는 아마 코인이나 주식 트레이딩가 더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속이 회사 출근했는데 주식에 가 있다. 그죠? 어젯밤에 내가 개별 주식 트레이딩 하느냐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예전엔 시장이 어떻게 죠? 9시부터 3시 반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8시부터 저녁 12시간 돼요. 조금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24시간 트레이딩 한다 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이 돼요. 그죠? 지금 퇴근 시간에 보면 다 뭐 합니까? 주식들 보고 있어요. 8시까지 주식 매매 가능하니까. 미국은 더한 거죠. 미국 주식까지 밤에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직장에서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개별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내건 해외에선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하기 실패하는 이유는 제가 일례를 하나 드러났어요. 그죠? 그냥 이게 우리 보통 뭡니까? 다 소문에 사서 포모에 때는 주식을 샀게 돼요. 근데 두 번째 거를 한번 잘 보세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개인 투자하냐면 처음에는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조금만. 근데 수익률이 얼마 안 나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돈이 컸으면 더 잘 낼 텐데. 그래서 어머한테도 돈을 빌리고 예금도 깨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좀 심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돈까지 빌려서 투자하는 거죠. 근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지만 않아요. 빠지게 되면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본전입니다. 그죠? 근데 돈을 많이 가졌거나 그 사람은 손실 보기 오히려 본전 가더라도 큰 돈 가지고 하는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남의 돈을 빌려서 하면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대부분이 손실 나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익 나면 바로 팔아요. 왜? 손실 회피 싫으니까. 그죠?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이 속성, 그죠? 그런 탐욕이라든가 자기과신, 두려움 회피, 그다음 조바심 이런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랜 동안 모든 나라의 실증 검증 결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사실은 요즘은 시장이 워낙에 좋으니까 제가 좀 요즘 자본에서 이제까지 주식 투자에서 개인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은 사실은 아마 여러분 찾아보셔도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가 시장이 4천, 5천 가는데도 약 4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개인 투자의 주식 투자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은 결국 조급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우리가 어떤 농부가 그렇죠? 우리가 씨앗을 뿌려 농사를 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인내를 갖고 있는 이건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믿음의 원리와 투자의 원리는 같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우리가 손실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보시게 되면은 미국 왼쪽이 여러분들도 왼쪽이 미국 시장이고 오른쪽이 한국 시장인데 보면은 시장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기통 마이너스 30% 10년에 한 번, 마이너스 10%는 1년에도 한 번씩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개별 종목 이건 지수예요, 지수. 개별 종목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어려운 거는 빠질 때를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장은 옆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시장 심리라는 게 있는데 강세장 어떻게 죠? 비관 속에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 성숙해 행복 속에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시장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지금 한국 시장도 이게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가 여러분 잘 봐서 혹시 저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행복 속에 있다면은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죠? 빨리 뛰어내릴 준비해야겠다. 이 시장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가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이런 변동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미국 시장 밑에 부분이 마이너스 되는 건데 사실은 이 그래프는 이제 연간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낸 게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고 한국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저 그래프의 크기가 미국은 최대가 40%인데 한국은 최대 80%만큼
70과 마이너스 75갈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감내해야 될 대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기지 못하는 건 어때요? 이길 때는, 올라갈 때는 적던 많던 다 봅니다. 근데 언제 손해보는 거죠? 다 시장이 출렁일 때 개인들은 거기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여기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은 손흥민이나 축구에서 이기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죠? 한국 시장은 지금 이제 이번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시장만큼 커져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워렌 버핏도 투자할 수 있고 전세 헤지 펀드로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고.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겠다는 건 뭐죠? 여러분 동네 축구 수준으로 지금 손흥민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한국 시장은요, 외국인 투자자 볼 적에는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만큼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자본에 대한 규제가 없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돈을 벌기 아주 쉬운 시장이에요. 제가 아까 컴퓨터 트레이딩이 많다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파생 상품을 이용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사고 파는 거를 정확히 추적할 수는 없는데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사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번 돈을 갖다가 외국인들한테 그대로 제 돈 가져가세요 하고 드리는 것과 거의 같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보세요. 워렌 버핏이 옛날에 딱 한 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창호 구단이 그죠? AI랑 바둑 한 번 뒀잖아요. 바둑 했는데 어떻게죠? 2번 두고 말았죠. 그럼 왜 그런 거죠? 자꾸 돈들 AI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세계에서 딱 한 번 대결했어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워렌 버핏 내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누가 내 헤지펀드하고 당신의 펀드를 이겨주자 했는데 워렌 버핏은 난 됐고 S&P 500을 하자 해서 S&P 500을 했어요. 10년 동안 내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참혹하게 헤지펀드가 졌어요. 그렇죠? S&P 500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이 투자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죠? S&P 500에 투자해라. 그리고 본인도 내가 남겨진 자산, 워렌 버핏은 지금 약 300조 원을 기부를 합니다. 그죠? 기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부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은 뭐 해라? 그냥 S&P 500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걸 아까 미국의 전문 투자가들도 90%가 S&P 500 이기지 못해요. 그 투자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우리는 다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고 공부하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자, 잠 잘 자자. 그죠? 잠 잘 자는 투자하자. 괜히 투자해가지고 한국 주식해도 고민돼서 잠 못 자고 일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미국 하는 사람들은 잠 자자. 잠 잘 자자. 그죠? 잠 잘 자는 투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을 하지 않고 아까 지수 ETF에 투자하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시장의 성장만큼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의 부의 형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 투자로 고민하지 말자. 지금 삼성전자가 뭐 30만 원이니 50만 원 하는데 하이닉스가 뭐 300만 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휘둘릴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가면 좋아요. 그렇죠? 간다는 거는 뭐 어떻게 시장에 가는 것도 있고 기업의 실제 그만큼 좋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 고민하지 말자는 거죠. 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신앙을 지키는 거고 결국 나는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이닉스 300만 원 갑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몇 주 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외국 하이닉스 자 30만 원, 자 50만 원 갑니다. 자 개런티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민성장 펀드 내면 20% 내는데 제가 제 돈으로 여러분들 메꿔 줄게요. 한번 투자해 보시죠. 여러분 얼마큼 투자할 수 있어요? 얼마큼 투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거기 투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내일 열심히 하면서 뒤에도 숫자로 보여드리겠지만 주까지 투자하면서 그죠? 편하게 주무세요.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좀 맑은 정신 아침에 나와서 일하고 그죠? 내 회사 충실하고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 시장 저 오른쪽에 서 있는 게 뭡니까 지금요? 그죠? 한국 시장은 제가 1989년 4월 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가 지수가 1000이었어요. 그게 작년 8월까지 2300이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36년 동안 주가가 1000에서 2300 갔어요. 한국 시장 투자하는 게 맞았습니까?
그때까지는 다 바보였어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10년 동안 1000에서 2000. 또 한 16년 동안 2000에서 2000원 왔다 갔다 했어요. 500에서 1000, 1000에서 2000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 8월부터 2300에서 올라가기 시작해 지금. 그래서 얼마예요? 8000원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8500. 1년도 안 된 사이에 3.7배, 270%. 이런 그래프는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개별 지수가 이렇게 개별 종목이 아닌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 아마 투자 교과서를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리고 한국 시장은 왜 이렇게 과거엔 저랬고 왜 지금 이러냐를 생각하시게 되면은 지금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저렇게 잘 되는 건 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그죠? 반도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이 물론 일부 조선주, 방산주 나머지 것도 실적이 좋긴 하지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과거에는 이랬어요. 과거에는 경기 민감한 주식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주식은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도 어떻게 돼요? 10만 원 갔다가 5만 원 갔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죠? 경기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AI 혁명이 나오면서 사이클이 바뀌어질 수 있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주가가 지금 달리 움직이고 있는데 저도 저거를 모르겠어요. 저 주식이 누가 지금 저걸 갖다 8,500인데 많이 간들 12,000을 간들 그게 과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사항인가 저는 궁금해요. 그죠? 저게 한번 어떻게 생각해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또 역사적 자료를 보게 되면 저렇게 서 있는 주식이 지금 여러분 스페이스X가 뭐 지금 우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한국 주가 지수가 과연 저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펼치세요. 지금 2,300에서 8개월 동안에 무려 3.7배로 가지고 지금 8,500까지 갔는데 야, 저거 그럼 저기서 그럼 저 그래프 윗단을 뚫고서 지금 뭐 13,000, 뭐 15,000 막 뚫고 올라간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레스트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 다 공기 없어 죽어요, 여러분.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면 8,000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00m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게 지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저것이 계속 와서 물론 쭉 올라가서 쭉 가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유동성도 부족. 결국 언젠가 올라가다 언젠가 조정을 받고 물론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만일에 저게 조정이 주가 지수가 20%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론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은 50%까지 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특정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 좋은 시절까지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죠? SK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론이 부탁한 거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 개별 종목을 틀어서 트레이딩 해가지고 뭐 조금 벌어서 어쩌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자산을 축적해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 그래프는 자, 한국은 지금 못했죠.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올랐어요. 제가 입사할 때 S&P 500 주식은 300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얼마죠? 7,600이에요. 그죠? 무려 26, 700가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간 것이 저게 보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을 쭉 펼쳐놓게 되면 어떡합니까? 계속 물론 박스권이 있었어요. 미국 주식이 닷컴 버블 2000년에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년 정도 10년, 12, 3년 정도 미국도 박스권에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계속 올라왔어요.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죠? 미국 주식의 특징은 뭡니까? 여기 보게 되면 그죠?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세계 기술 혁신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거기 핵심은 앞으로는 AI 혁명이 있을 겁니다. 있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죠? 미국은 주주환원.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이 돈을 벌면 돈 번 걸 갖다가 주인인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냐. 배당으로 나눠주건 자사주를 매입하던 주주환원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지난 10년 동안에 30%가 교체가 됐어요. 그 왜 그러는 거죠? S&P 500 지수의 모토는 세계에서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S&P 500을 구성하겠다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이 S&P 500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투자만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의 분기 한 번씩 계속 봐가면서 시원치 않은 주식은 떨쳐내고 좋은 주식은 집어넣고
그죠?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를 투자하더라도 미국 경제 성장하는 걸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US 달러는 기축통화 힘이라는 거 있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자,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지금? 주식입니까? 집입니까? 어떤 거예요? 주식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뭐가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산층 가계의 70% 정도가 부동산입니다. 가계 자산에. 미국은 어떻게 됐죠? 50%가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아주 중요한 경제정책 변수.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식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가격을 올리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타코 알리죠? 트럼프 always chicken south. 그게 뭡니까? 트럼프가 막 열심히 막 세게 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뭐만 나면 갑자기 탁 멈춰서요. 그게 뭐죠? 주식시장이 빠지면, 또는 장기금리 올라가면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미국의 가계 자산의 50%가 주식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간 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중간 선거 이기려면,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미국의 패드는 이런 말, 미국의 패드는 주식시장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미국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서, 저 그래프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 이 그래프와, 그죠? 이 그래프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삼성전자,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을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여러분. 국민연금 요즘 여기 얘기는 안 죠, 그죠? 국민연금이 최근에 주식시장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여러분 신문에서 봤겠지만, 국민연금이 지금 작년 이때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서 뭐 한 300조 정도 투자 수익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1,500조, 그죠? 1,500조 정도의 운용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에 보시게 되면 작년을 빼고 2024년까지 수익률 6.8%인데 그 수익률 대부분은 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35%를 차지하는 미국 주식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한국 주식해서 지금 50%인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죠? 한국 주식이 약 25%에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해가지고 약 60%가 주식에 있어요. 한국 주식이 많이 올라온 거죠. 미국 채권은 7%, 대체 투자가 지금 15%나 16%.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자산을,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죠. 그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죠? 해외에다가 지금 최소한 60%, 50%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국민연금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금 세계 3대랄까지 제일 큰 것이 뭐 노르웨이에 있는 연금, 그 다음에 일본 연금, 국민연금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시민들의 연금을 책임지는 회사는 미국 자산의 비중이 거의 50% 갖고 있어요. 옆에는 노벨재단 1901년부터 매년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직은 또 상금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노벨재단 보시게 되면 약 50%가 주게 돼 있고 스웨덴 주식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나서, 한국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열심히 근로하고 있고 한국에 생활할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자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자산은. 그죠? 과연 내가 한국에 일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에다. 그죠? 이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런 성과 같은 걸 주식을 주는데 이 주식을 제가 계속 보유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론상 똑같은 거죠.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가 잘못되면 여러분도 잘못되고 주식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미국에서 자동차 ESOP라는 종업원 지주제를 하다가 지금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맞아요. 홈 바이어스가 돼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는 정부가 지금 리아라는 어카운트 통해서 젊은 해외 주식을 국내로 갖고 오라고 얘기, 환율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순자산이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IMF 때는 우리나라 외환부 예우가 100억 불도 안 됐어요. 지금 외환부가 4천억 불, 국민연금과 개인들이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이 1조 달러예요. IMF 오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라가 어지럽다 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살아가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한국은 되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외 순자산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 하면 내가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고 이거 나라에 대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본인이 왜 안전하죠? 일본이 정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그죠? 260%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요. 그런데 일본이 왜 아니에요? 일본은 예전에 일본이 경제 좋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이 해외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서 해외 자산을 투자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금융시장에서 금융 쪽으로 볼 때 여러분이 안전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그런 걸 느낄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한 3%밖에 점유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국이 한 60%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결국은 누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가, 나의 자산을 내가 어디다 묻어두는가 좋은가 할 적에, 그죠? 아까 우리가 한 20년, 30년을 보고 그리고 적립식 투자하고 복리를 가자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디다 묻어두시는 게 좋은가?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것 같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그죠? 모자 무사라는 여기 청년분 많이 보셨죠? 이거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녀석 드라마도 안 보시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요 전에 고현정이 나온 다른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좀 어둡고 침침한 것 같아가지고 안 봤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죠? 자신의 무가치와 싸우고 있다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저게 지금 우리의 사회상일 수도 있다. 우리 AI 시대 이런 데 살아가는 사회상일 수 있다는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재정이나 투자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요. 그죠? 미국 사람, 한국에 쓰는, 미국에 있는 프리치라는 사람은 퇴직금이 10억이에요. 한국에 있는 사람은 지금 중간에 퇴직 정산을 받아서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분이, 그죠? 저 돈 가지고 아마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지 모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과연 저런 퇴직금을 갖고 노후에 저 정도 재산밖에 없다면은 젊은이가 느끼는 그 무가치함, 삶의 힘듦과 고단을 느꼈을 때 오른쪽에 사는 분은 어떨까? 여러분은 희망도 있습니다. 그죠? 희망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시적인 거지, 저거는. 다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분은 해피엔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저 보기 시가 되면은 밑에 빨간 것이 조그만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900만 원씩 8% 30년 넣으면은 10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끝까지 가치 있는 삶을 그죠? 가치 있는 삶, 자신의 가치를 지니는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소득은, 그죠? 여러분의 소득은 지금 여기 어떤 일을 하냐면 되게 근로나 사업 소득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얘기 했죠.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이, 그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잠자는 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 생각해요. 내 근로소득만으로 충분한가? 그래? 미래에는 소득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지? 여기 혹시 주식에 단타 매매를 하거나 또 지금 그런 거를 관심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걸로 내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K자의 경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보세요. 통화량이 인플레이션 2%씩 해서 30년 지나면은 여러분의 실질 가치는 어떻게 되죠?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납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달란트 얘기할 적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을 받아서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금과 적금은 필요합니다. 비상시를 위해서 가져갔는데 내가 만일에 10년, 20년을 갖다가 나는 주식 투자가 무서워. 나는 그냥 예금 적금만 할래. 하고 만일에 그냥 묻어만 두고 있다면은 여러분 Q&A 그런 거 하신 분인데 그럼 그분은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분이 혹시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돈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한 2,000시간 일을 했어요. 근로자가 하게 되면. 그렇죠? 2,000시간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소득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소득을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나는 과연 몇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난 귀찮아서 그냥 예금 적금만 두고 아무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지금 돈이 풀려나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이 상승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자, 지금 통화량은 약 연평균 7% 상승하고 있어요. 통화량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돈이 막 풀려나가고 있어요. 통화량이 풀려나가면 돈이 많아지면, 아까 인플레이션이 난다고 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는 뭐죠? 자산 가격의 상승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승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아까 주식은 계속 박스권 했었잖아요. 부동산의 상승이 왔어요, 한국은. 그래서 옆에서 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은 뭐가 상승했죠? 주식. 한국은 부동산의 상승이 온 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 거죠?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HTS를 통해 가지고 미국 주식 거래를 하는 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 기점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과 한국 주식 부동산을 봤을 적에 어떻게 하면 나스닥이 훨씬 수익이 높아요. 거기다가 환율 효과까지, 원화가 약세되는 효과까지 가게 되면 그 차이는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 이거는 지식한방이라고 박종훈의 KBS 기자가 내서 가져온 것인데,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만일에 개별 종목 투자가 아니라 단순히 나스닥과 S&P 지식을 통해 가지고 저러한 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나는 만일에 예금과 적금에만 집어넣고 있다면은 누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누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걔들이 잘못됐어, 그 친구들은 탐욕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이 주신 자산 형성 원리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만한 노력을 나는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AI 기술은 놀라운 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AI 기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제가 얘기하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죠? 에이전트 A에서 피지컬 A로 넘어가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 변화는 지금 전 세계적인 앞으로 격차를 확 벌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강대국 중에 하나가 하는 건 뭐죠? AI에서 앞서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명이 8명이 지금 책 GPT라든가 제미나를 쓴다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예요. 유료를 수용하는 비율도 인구 비율로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 변화 발전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거에 또 내가 지지하는 마음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지 간에 AI가 여러분 알다시피 노동의 변화를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할 겁니다. 내 일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틀림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잘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요. 단지 중요한 건 뭐죠? 내가 AI를 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AI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보다 뭐죠?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AI를 못하는 사람과의 격차가 발생할 거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점을 잘 해야 될 것이고, AI 산업은 지금 뭐 여기 산업 전문가들 많이 있겠지만 AI 산업은 야구 9회를 따지면 2, 3회밖에 안 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AI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주식은 다를 수도 있다. 그게 7, 8회인지 아니면 뭐 5회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반영은 다르다. 이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 시대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했지만 바로 성령의 시대를 올 것 같아요. 그죠? 크리스천들이,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천들이, 그죠?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AI 시대는 반드시 승리한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AI 시대는 굉장히 우리들의 중요한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자존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개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AI는 뭐죠? 투자의 시대가 옵니다. 그죠? 노동의 가치가 빠진다면, 경제가 성장하는데 노동의 쉐어가 준다는 건 뭐죠? 자본의
가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하죠. 앞으로 GDP가 15% 성장한다 얘기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 성장은 약 10%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반도체가 만들어낸 거예요. 반도체가 AI에 끝까지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AI의 여러 분야가 있다.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온디바이스 AI로 가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뭐죠? 자본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죠? 예전에 신분사회에서 계급사회에서 이제는 뭡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과 안 사람의 차이가 온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소득의 차이가 아닙니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거죠. 부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의 부의 격차는 내가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직의 지혜로운 재정생활을 이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죠?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11조를 물어본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11조는 기본이다. 11조는 하나님이 이 재물의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뭘 하든지 간에 그죠? 뭘 하는 게 뭐죠? 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주는 겁니다. 투자 수익에 대해서 11조 해당이라고 물고 있었어요. 감사헌금 해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의 헌금은 뭡니까? 헌금은 성경 어디에서 물론 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헌금은 어떤 겁니까? 자,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11조는 기본이고 나머지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나서 11조 하는 거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매매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거를 복리를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소득화 돼서 그 소득으로 11조를 내는 방법을 생각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11조는 기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소비하는 이런 재정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큰딸이 청년부를 예전에 있었었는데 저한테는 청년부 지체들은 실무적인 걸 좋아하니까 구체적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통장은 4개는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자, 급여 통장은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급여 통장은 뭐 은행에 다 가지실 거고, 뭐 여러분들 다 이거 알 거예요. 주거래. CMA 통장이 필요합니다. CMA는 자, 급여 통장 여러분들 금리가 1%도 안 돼요. 그죠? CMA 통장은 지금 한 2% 넘게 주고 있습니다. 여윳돈은 CMA로 증권을 옮겨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죠? ISA라는 구자가 있어요. 이 구자는 뭐냐면 매년 2천만 원 현재 3년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고 5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총 1억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단기 자금을 만드는데 최적의 상품입니다. 그죠? 이 상품은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서 그죠? 200만 원, 4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받고 그 넘는 거는 9.9% 분리과세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배당을 하거나 해외 주식 ETF, 국내 ETF 하게 되면 15.4%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걸 9.9% 200만 원,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해주기 때문에 이 구자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증권 투자할 사람들은 꼭 해라. 아까 해외 주식, ETF, 지수 ETF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연금저축인데 여러분 여유 있으면 연금저축이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상품이에요.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금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연금저축은 여기가 600만 원까지 여러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외에 그죠? 저 위탁증권은 해외 주식할 사람들 아시죠? 해외 주식하는 사람들 알죠? 위탁증권 이건 여러분과 간지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할 수 있는데 여유가 더 생긴 사람은 저축 IRP라서 IRP 계좌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잊지 말 거는 자 여러분이 회사 다니는 사람 내가 DB인가 DC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DC 구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죠? 퇴직연금 하나 충분한 DC 구조를 가진 사람은 저기를 통해서 해외 주식 ETF를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고 투자해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은 퇴직금은 절대로 찾았으면 안 됩니다. 퇴직 IRP를 옮겨서 계속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좀 너무 실무적인 거라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최저의 투자 상품 뭐냐? 쭉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다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산 형성 원리는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시간의 힘을 믿으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때는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안정적으로 성장 변동이 나는 것은 미국 S&P였고 여러분들 앞으로 AI 시대에 기술이 세상을 이끌어 생각하면 미국 나스닥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개를 적립식으로 자동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만일에 세제 혜택 주는 계좌를 하게 되면 더 좋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서 더 수준이 있어서 IRP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IRP에서는 TDF라는 상품이 있는데 TDF 상품을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가 만일에 600만 원씩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청년부는
앞으로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600만 원씩을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원리보장형에 2% 은행 적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30년 뒤에 얼마 됩니까? 2억 4천이에요. 그러면 8%로 S하면 얼마 되죠? 6억 8천이에요. 그죠? 차이가 4억 돈 나죠. 그래서 6억 8천은 어떤 의미냐? 아까 그랬죠,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상위 5%냐. 두 사람이 만일에 똑같이 들었으면 얼마? 15억이죠. 그럼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상위 5%의 순자산이 15억이에요. 저 중에 80%가 뭐죠?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저 15억은 다 현금성 자산인 겁니다. 그죠? 저거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들 자동 적립식으로 여러분 내 월급에서 그냥 2,000원 다 입고 살면 돼요. 입고 살면 돼요. 자동 적립식.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구자를 열어봤을 때, 그죠?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400만 원씩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4억 5천이 되고 부부가 같이 하면 약 9억에서 10억. 그러면 대한민국 상위 10%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걸 가지고 7억이면 또 어떤 일 수 있냐? 60세에 저걸 차렸다. 지금 물론 여러분 30세니까. 그죠? 30 넘어가야 돼. 그래서 30에서 60세 때가 찾았다. 저 7억이면은 매년 500만 원씩 30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 어떤 거죠, 여러분들? 그럼 부부가 1,000만 원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1,000만 원이고 30년 쓴다 하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선교도 갈 수 있고, 지원도 해줄 수 있고, 헌금도 할 수가 있고, 많은 여러분의 체력이 되는 한 봉사도 할 수 있고 할 겁니다. 자, 이거 너무 크다. 그러면 자, 커피 한 잔 아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커피 한 잔씩 아껴서 5천 원씩만 아껴서 한 달에 약 30만 원씩 1년에 200만 원 절약하면 얼마 되죠? 30년 뒤에 얼마 됩니까? 2억 2천이에요. 2억 2천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30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이에요. 여러분 퇴직금은 어떻게 했냐면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퇴직 근속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달 700만 원씩 퇴직하게 되면 39만 2억 1천이에요. 80만 원이면 2억 800만 원 2억 4천이에요. 퇴직 소득세 빼면은 30% 제외하게 되면 2억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동 적립식으로 5천 원씩만 매일 집어넣게 하게 되면은 S&P 500에서 30년 남 모르고 살다가 보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퇴직금만한 돈이 적립돼 있을 겁니다. 30년을 했으면 지금 적립돼 있는 것이고 지금 한다면 30년에 기록된다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제가 서문에서 복리시대에 맡기고 여러분은 삶에 집중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식투자는 삶의 전략.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주식투자는 뭐죠? 투기하고 트레이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기 저축 수단인 겁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시대에 맡기고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돈을 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내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Time is the greatest asset and compound interest is the secret weapon. 우리 목사님 비밀병기란 많이 얘기하시죠. 그죠? 제가 여러분의 가장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미모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죠? 눈덩이를 갖다가 에베레스트산을 굴릴 만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investing is simple. It is all about patience. 투자는 간단한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고민할 돈 있으면 지금이라도 집어넣고 잊고 사십시오. 그죠?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인내하면 시간이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전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 그 코어에서 아까 복리 시스템을 믿고 그 자산에 집어넣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여러분 아까 청지기란 뭐라 했죠? 투자로 자산의 가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근로나 사업소를 키울 거예요. 어느 언젠가는 줄어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뭐죠? S&P로 드는 연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그죠? 그럼 뭐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명자로서, 그죠?
사명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주시는, 그죠? 사명자 의식과 개척 정신으로 여러분들은 힘있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어떻게 내 부를 형성해서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는 뭐죠? 믿음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인내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도 키워주듯이, 물론 그 중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키워주듯이 재물도 키워주실 겁니다. 너무 지금 밖의 세상에 막 어려운 게 많이 있지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내가 어떻게 사망률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고민하며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그 사명자 길이 아닐까,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제가 이제까지 오랜 시간 공부하고 또 경험을 쌓으며 터득한 그런 성경적 투자와 재정 원리인데, 부디 오늘 말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시간이 6시 15분이 돼서 예, 여기서 마치더라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게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책에서 서문과 결론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좋지 않을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랑의 교회 기둥인 청년들과 함께 안아주신 본당에서 자산 형성 원리와 투자에 관해서 주님 주신 지혜와 사명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물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인 시간의 복리법칙 투자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서 각자 주신 전문적인 능력과 은사를 일터에서 발휘하면서 사명자로서 가치 있고 보람되며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초년생인 지체들에게 세상의 소음을 이겨내고 거친 파고를 거슬러 올라가는 담대한 용기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사업하고 투자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로서 사랑의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청년부 지체들에게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도 드립니다. 아멘.